여기 지나가시기만 하세요. 이건 구경용이 아니니까요. 그냥 좀 보려고. 할머니, 저희가 시장이랑 헷갈리셨어요? 저런 분들이 매장 품격을 떨어뜨리죠. 맞아요. 정말 눈치 없으시네. 수지는 동료들과 함께 비웃으며 말했어요. 저런 분들 때문에 일하기 힘들어 죽겠어. 그날 오후의 굴욕은 곧 커다란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었습니다. 2025년 3월 서울 강남의 대형 백화점. 오후 2시쯤 유리문 사이로 70대 할머니 김말순이 천천히 들어오셨어요. 낡은 회색 카디건에 시장 가방을 든 모습은 다른 고객들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매장을 둘러보며 명품 핸드백 코너로 향했어요.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화려한 가방들이 진열된 곳에서 김말순 할머니는 한 개씩 유심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때 30살 점원 한수진이 다가왔어요. 수진은 할머니의 차림새를 훑어보더니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 지나가시기만 하세요. 이건 구경용이 아니니까요. 김말순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냥 좀 보려고. 할머니, 저희가 시장이랑 헷갈리셨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웃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분들이 매장 품격을 떨어뜨리죠. 맞아요. 정말 눈치 없으시네. 고객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수진이 경비원을 불렀어요. 여기 좀 정리해 주세요. 경비원이 다가와서 할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다른 데 가서 구경하세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김말순 할머니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조용히 매장을 나가셨습니다. 수지는 동료들과 함께 비웃으며 말했어요. 저런 분들 때문에 일하기 힘들어 죽겠어. 하지만 김말순 할머니의 눈에는 묘한 차분함이 있었어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요. 백화점을 나서면서 할머니는 작게 중얼거리셨습니다. 50년이 지나도 똑같구나. 그날 오후의 굴욕은 곧 커다란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4시 김말순 할머니는 백화점 뒤편 구석 벤치에 앉아 계셨어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져 가는 곳에서 혼자 깊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여긴 여전하구나. 50년 전에도 날 무시했지. 그때처럼. 할머니는 과거를 떠올리셨어요. 1990년대 초 이 백화점 부지에는 허름한 상가 건물들이 있었죠. 그때 20살이던 김말순은 건물 청소와 허드렛 일을 하며 살았어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가난한 계집애가 어딜 기어 올라와. 저런 애들이 여기 왜 와? 그때도 지금과 똑같은 말들이었어요. 김말순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명함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김말순 GMS 자산개발 회장. 명함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50년 동안 악착같이 일해서 이룬 모든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시작해서 지금은 수조 원대 자산을 가진 회장이 되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변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핸드폰을 꺼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이사님, 다음 달 매입 예정이던 강남 비타워 백화점건 계약 앞당기죠. 전화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갑자기 왜요? 다음 주로 하세요. 그리고 이번엔 비밀 매입으로. 비밀 매입이요? 김말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제가 누군지 절대 알리지 마세요. 계약 후에 제가 직접 나타날 때까지요.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벤치에서 일어나셨어요. 백화점 건물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날 저녁 GMS 자산개발 본사에서는 급작스러운 매입 건으로 야근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회장의 진짜 의도를 알 수 없었습니다. 김말순 할머니만이 알고 있었어요. 50년 전의 모욕을 갚을 때가 드디어 왔다는 것을요. 며칠 뒤 백화점 본사 회의실 대리석 테이블 위에 두꺼운 계약서가 놓여 있었어요. GMS 자산개발의 매입 계약서에는 김말순이라는 이름이 사인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얼굴은 공개되지 않았어요. 모든 절차가 비밀 매입으로 진행되었거든요. 백화점 직원들은 새 사장이 누군지 궁금해했지만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GMS라는 회사 들어본 적 있어? 글쎄, 부동산 회사라던데. 김말순 할머니는 GMS 본사 회장실에서 비서 이정민과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어요. 내가 당한 그대로 돌려줘. 아주 곱게.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속에는 50년의 한이 서려 있었어요. 회장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매장 전반의 인사평가 자료를 수집해 특히 고객 응대 태도와 민원 이력을 중심으로 이정민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며칠 동안 GMS 측에서는 백화점 직원들의 평가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고객 만족도 조사, 민원 접수 내역, 동료 평가까지 꼼꼼히 조사했습니다. 특히 한수진의 기록은 최악이었어요. 고압적 응대, 고객 차별, 불친절, 민원이 끝없이 쌓여 있었습니다. 김말순 할머니는 그 자료들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역시 그때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다른 직원들의 기록도 마찬가지였어요. 김말순 할머니를 무시했던 직원들은 모두 비슷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인수 완료 후 직원 회의 일정을 잡을까요? 그래. 한 달 후에 전체 회의를 해. 그때 내가 직접 나가겠어. 이정민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복수를 하시려는 건가요? 김말순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복수가 아니야. 교육이지. 교육이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는 거야. 그때부터 GMS는 은밀하게 백화점 인수 준비를 시작했어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 후 백화점 대회의실 모든 직원들이 긴장한 채로 앉아 있었어요. 새로운 GMS 회장이 처음으로 직원들 앞에 나타나는 날이었거든요. 회장님이 어떤 분일까? 젊은 사업가일까? 아니면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한수진도 다른 동료들과 함께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검은 정장에 회장 배지를 단 김말순 할머니가 천천히 들어오셨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직원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수진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저 할머니, 그때 김말순 할머니는 미소도 없이 단상에 올라서셨어요.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게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GMS 자산개발 회장 김말순입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한 달 전 저는 이 백화점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회의실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오늘은 그 백화점을 제가 샀군요. 한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말순 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저를 기억하실 겁니다. 특히 일부 직원분들은 말이죠. 할머니의 시선이 한수진에게 향했어요. 수진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하신 말씀들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요. 여기 지나가시기만 하세요. 구경용이 아니니까요. 시장이랑 헷갈리셨어요? 김말순 할머니가 그때의 말들을 하나하나 따라하시자 수지는 더욱 작아졌어요. 50년 전에도 저는 이곳에서 똑같은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때는 가난해서 참았죠. 할머니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제가 여러분의 사장이에요. 직원들의 얼굴이 모두 사색이 되었어요. 특히 한수진을 비롯해서 그날 할머니를 무시했던 직원들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김말순 할머니는 차갑게 웃으며 회의실을 나가셨어요. 복수의 서막이 오른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한수진은 인사팀에서 긴급 면담 통보를 받았어요. 손이 떨리며 인사팀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인사팀장이 두꺼운 서류를 펼쳐놓고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수진 씨, 과거 고객 응대 불만 접수 내용입니다. 서류에는 수진의 모든 잘못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지난해 12건의 고객 불만, 감정노동 관리 미흡, 내부 평가에서 최하 등급. 수진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따라서 한수진 씨는 정직 처분 후 대기 발령 조치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일주일간 정직 후 청소팀으로 재배치됩니다. 수진이 벌떡 일어났어요. 청소팀이요? 저는 8년 경력의 회장님 지시입니다. 이에 제기는 받지 않습니다. 그날 오후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호출되기 시작했어요. 김말순 할머니를 무시했던 경비원은 지하 주차장 관리직으로 좌천되었고 비웃었던 매니저는 창고 정리 업무로 배치되었습니다. 동료 직원이 수진에게 속삭였어요. 수진아, 진짜 그분이 회장님이었어. 그런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수진은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그녀의 편을 들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수진은 청소복을 입고 화장실 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무시했던 청소 아주머니들과 함께요. 어머, 이 아가씨가 그 유명한, 맞아, 고객들한테 막말하던 청소 아주머니들도 수진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수진은 변기를 닦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하지만 김말순 할머니는 끝까지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차분하게 지켜보고만 계셨습니다. 회장님, 좀 심하신 거 아닌가요? 이정민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심해? 내가 당한 건 이것보다 훨씬 심했어. 김말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이제 겨우 시작이야. 수진의 지옥 같은 나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였습니다. 석 달이 지났어요. 한수진은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8시까지 청소 일을 했습니다. 예전의 우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손은 세제 때문에 거칠어졌고 무릎은 바닥을 닦느라 상처투성이었어요. 동료들은 수진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랑 어울리면 우리까지 회장님이 뭐라고 하실지 몰라. 점심시간에도 혼자 구석에서 도시락을 먹어야 했어요. 예전에 함께 웃고 떠들던 동료들은 이제 없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은 결국 인사팀에 사직서를 냈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거든요. 사직 사유가 뭡니까? 개인 사정입니다. 수진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인사팀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승인 없이는 사직 처리가 안 됩니다. 결국 수진은 김말순 할머니 앞에
마지막으로 서게 되었어요. 사직하고 싶다고? 네. 죄송합니다. 김말순 할머니는 수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셨어요. 승인해드리죠.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퇴직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업계 경력 증명서도 발급하지 않겠어요. 수진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경력 증명서 없이는 다른 곳에 취직하기 어려웠거든요. 집에 돌아가자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퇴사했어.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네가 평소에 사람 무시하고 막대한 거 결국 돌아온 거다. 엄마까지 그런 말을. 사실이잖아. 네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었어. 수지는 방에 들어가서 택배 상자에 물건들을 정리했어요. 명품 가방들, 화장품들, 모든 게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했던 말들을 진심으로 후회했어요. 그때 그 말, 내가 왜 했을까? 왜? 수지는 혼잣말을 하며 울었어요. 김말순 할머니의 그날 표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 얼마나 화나셨을까?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늦었어요. 수진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고 다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반성을 했어요. 한수진이 백화점을 떠나기 전날 마지막으로 GMS 사무실을 찾았어요.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김말순 할머니는 창가에 서서 백화점 건물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수진이 들어와도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앉으세요. 할머니가 소파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수진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김말순 할머니는 말없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주셨어요. 수진은 고개를 푹 숙인 채로 말했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지금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다고. 김말순 할머니가 드디어 돌아보셨어요. 차갑지만 슬픈 눈빛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말이 뭔 줄 아나? 이미 늦은 미안합니다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회장님이 어떤 분인지. 그게 문제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친절했을 거고 모르니까 함부로 대한 거잖아. 수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의 말이 전곡을 찔렀거든요. 진짜 좋은 사람은 상대가 누구든 똑같이 대하는 사람이에요. 김말순 할머니가 책상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셨어요. 50년 전 젊은 시절의 사진이었습니다. 이때 내가 받은 모욕을 당신도 똑같이 느껴봤을 거예요. 네, 정말 힘들었어요. 그럼 이제 아시겠죠?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걸.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김말순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늦었지만 배웠다면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정말 좋은 사람이 되세요. 수지는 그 말에 더욱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에서 미움이 아닌 따뜻함이 느껴졌거든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지는 깊게 인사를 드리고 회장실을 나갔어요. 그날이 진짜 마지막이었습니다. 몇 달 후 김말순 할머니는 백화점 사옥을 GMS 복지재단으로 전환했어요. 화려했던 명품 매장들은 사라지고 노인을 위한 문화센터가 들어섰습니다. 1층에는 시니어 아카데미, 2층에는 노인 건강관리실, 3층에는 무료 급식소가 마련되었어요.
할머니들이 편하게 오실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주세요. 김말순 할머니의 지시에 따라 모든 시설이 노인 친화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개관식 날 많은 어르신들이 오셨어요. 예전에 백화점에서 무시당했던 분들도 이제는 당당하게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그 백화점이었다고? 맞아. 이제는 우리를 위한 곳이네.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어요. 마침내 30년의 한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개관식이 끝난 후 김말순 할머니는 조용히 사표를 내셨어요. 회장님, 왜 갑자기? 이정민 비서가 놀라며 물었어요. 할 일은 다 했어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어가세요. 할머니는 시골 고향으로 내려가셨어요. 작은 한옥집에서 텃밭을 가꾸며 조용히 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한수진은 다른 도시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손님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모시며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어르신, 천천히 드세요. 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수지는 노인 고객들에게 특히 더 친절했어요. 김말순 할머니에게 배운 교훈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수지는 일기를 쓰며 생각했어요. 그분 덕분에 내가 변할 수 있었구나. 김말순 할머니는 시골집 마당에서 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하셨어요. 사람은 겉으로만 봐선 모른다. 내가 복수한 건 단지 나 하나 때문이 아니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퍼졌어요. 무시당했던 모든 이들 대신 내가 대신 갚은 거지. 복지재단은 지금도 운영되고 있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쉬며 존중받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교훈을 배워갑니다. 사람은 외모나 신분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진심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요. 김말순 할머니의 복수는 단순한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진정한 변화였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여러분께도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